시청자 여러분, 주식이나 코인 시장에서 마이너스 90%라는 숫자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상장 폐지 아니면 망했다는 생각이 먼저 들 겁니다. 그런데 잡주도 아니고 미래 산업의 핵심이라는 원자재가 불과 2년 만에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바로 리튬 이야기입니다. 2022년 부르는 게 값이었던 하얀 석유는 전기차 수요 둔화, 즉 캐즘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고 중국의 무차별적인 공급 폭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피를 흘리며 떠났죠. 하지만 2025년 현재 시장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바닥이다라는 반등론과 아직 멀었다는 비관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가 기회라는 격언, 이번에도 통할까요? 오늘 영상은 단순한 시황 중계가 아닙니다. 리튬의 근본적인 속성부터 기술적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2030년 미래까지 12분 동안 아주 깊숙이 파고들 것입니다. 리튬 투자를 고민 중이시라면 이 영상 하나로 판단의 근거를 확실히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면 같이 해요. 투자를 하려면 대상의 본질부터 알아야 합니다. 리튬은 원소기호 3번, 우주가 탄생한 빅뱅 직후 수소, 헬륨과 함께 만들어진 태초의 원소입니다. 리튬은 금속 중에서 가장 가볍습니다. 물에 뜰 정도죠. 그리고 반응성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이 반응성이 리튬을 배터리의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자를 주고받는 속도가 빨라 에너지를 저장하고 방출하는 데 최적이기 때문입니다. 리튬은 크게 두 곳에서 옵니다. 여모는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같은 남미의 소금 호수에서 물을 증발시켜 얻습니다. 비용이 저렴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경암은 호주 등의 광산에서 돌을 캐서 리튬을 추출합니다. 비용은 비싸지만 생산 속도가 빠릅니다. 과거 리튬은 도자기 유약이나 조울증 치료제로 쓰였습니다. 그러다 1991년 소니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상용화하면서 IT 기기의 심장이 되었고 이제는 전기차 시대를 맞아 하얀 석유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이죠. 여기서 잠깐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탄산 리튬은 주로 LFP 배터리나 소형 가전에 쓰입니다. 수산화 리튬은 에너지 밀도가 높은 하이니켈 배터리에 쓰입니다. 전기차 주행거리를 늘리려면 수산화 리튬이 필수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구리, 그리고 전통의 안전자산 금과 리튬은 어떻게 다를까요? 범용성 대 특수성. 구리는 건설, 기계, 전력 등 모든 산업에 쓰입니다. 그래서 경기 선행 지표 역할을 하죠. 리튬은 수요의 80% 이상이 배터리라는 단일 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전기차 시장이 기침을 하면 리튬은 독감에 걸립니다. 변동성이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장성. 금은 캔에서 금고에 보관합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리튬은 구리처럼 소모성 자재입니다. 하지만 구리보다 보관과 운송이 까다롭습니다. 화재 위험, 변질 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재고 관리가 가격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대체 가능성. 구리는 알루미늄으로 일부 대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리튬은 현재로선 상용화된 대체제가 거의 없습니다. 나트륨 배터리가 거론되지만 아직은 리튬의 에너지 밀도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이것이 리튬의 가장 강력한 해자입니다. 리튬 시장의 특징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단어는 채찍 효과입니다.
2022년 말 톤당 60만 위안을 넘던 리튬이 2024년 초 10만 위안 아래로 깨졌습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전기차의 캐즘 때문입니다. 얼리어답터들은 이미 샀습니다. 대중화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비싼 가격과 충전 불편, 보조금 축소로 수요가 일시 정지된 상태입니다. 중국의 공급 폭탄, 2022년 가격이 폭등하자 중국 기업들이 아프리카와 자국 내 저품위 광산까지 닥치는 대로 개발했습니다. 이 물량들이 2023년에서 2024년에 시장에 쏟아졌습니다. 과잉 재고의 역습으로 배터리 업체들이 가격 상승을 두려워해 미리 사재기해둔 리튬이 창고에 가득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자 이 재고부터 소진하면서 신규 주문을 뚝 끊어버린 겁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한계 기업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호주의 니켈 리튬 광산들이 가동을 중단했죠. 역설적이지만 이런 구조 조정이 일어나야 바닥이 다져집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바닥일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양쪽의 논리를 냉정하게 분석해보죠. 강세론자들은 지금이 찐 바닥이다. 근거 1. 2025년부터 전기차 신차 사이클이 다시 돌아옵니다. 저가형 전기차 등의 보급으로 수요가 회복될 것입니다. 근거 2. 한계 비용 도달. 현재 가격은 일부 광산의 채굴 원가 수준입니다. 더 떨어지면 아예 채굴을 안 하기 때문에 공급이 자연스레 줄어 가격을 지지할 것입니다. 근거 3. 리튬 수요는 2026년까지 30%에서 40%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 등이 유효합니다. 약세론자들은 L자형 침체 간다. 근거 1. 중국의 공급 능력은 아직도 충분합니다.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쉬고 있던 중국 공장들이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근거 2.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 차량의 인기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배터리가 작게 들어갑니다. 근거 3. 골드만삭스는 2030년까지 구조적 공급 과잉이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제 분석으로는 단기적인 급반등보다는 바닥을 다지며 완만하게 상승하는 U자형 회복이 유력해 보입니다. 2025년은 그 바닥을 확인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가격 외에도 리튬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들이 있습니다. 탈중국 공급망은 미국과 유럽은 중국산 리튬 의존도를 낮추려 합니다. 이는 호주, 칠레, 그리고 가공기술이 뛰어난 한국 기업들에게는 기회이자 위기입니다. 환경 이슈를 보자면 리튬 1톤을 얻기 위해 물 200만 리터가 증발합니다. 환경 파괴 논란이 거세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직접 리튬 추출 기술이 뜨고 있습니다. 리튬만 쏙 뽑아내는 기술인데 상용화 성공 여부가 공급 속도를 결정할 것입니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은 도시의 광산이라고 하죠. 2030년 이후에는 폐배터리에서 추출하는 리튬이 전체 공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차세대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나 리튬황 배터리가 상용화되면 리튬 사용량이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튬 투자 전략을 정리해드립니다. ETF 투자. 개별 기업의 리스크를 피하고 싶다면 ETF가 답입니다. LIT는 채굴부터 배터리 제조까지 전 밸류체인에 투자합니다. 국내 ETF에는 코덱스 2차전지 산업, 타이거, 글로벌 리튬앤드 2차전지 등이 있습니다. 채굴 및 생산 기업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미국과 칠레는 엘버말과 SQM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 리튬 기업들이지만 리튬 가격 연동성이 매우 큽니다. 중국은 간펑 리튬, 천재 리튬이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지만 생산량은 압도적입니다. 한국은 포스코홀딩스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염호와 호주 광산을 모두 확보한 리튬 밸류체인이 가장 잘 갖춰진 국내 기업입니다.
투자 타이밍. 리튬 관련주는 공포에 사서 환호에 파는 사이클 주식의 전형입니다. PBR, 주가순 자산 비율 밴드 하단이나 리튬 가격이 원가 수준에 근접했을 때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19세기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때 가장 큰 돈을 번 사람은 금을 캔 사람이 아니라 청바지를 판 리바이스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의 배터리 러시에서 리튬은 청바지가 아니라 금 그 자체입니다. 대체 불가능하니까요? 지금의 가격 폭락은 산업이 성숙해가는 과정의 성장통일지도 모릅니다.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은 속도의 문제일 뿐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본다면 지금의 위기는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리튬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 잘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